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어렵지만 만족도는 한 175% 정도 느끼실 수 있는 족발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요. 이 구운 대파까지 환상의 케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족발을 어떻게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덮밥까지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족발 덮밥. 이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에서 전문점 따라잡기라니까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입니다. 그냥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한 2.5cm 세 덩어리 준비했습니다. 500g입니다. 양파입니다. 4등분 해가지고 썰었습니다. 200g입니다. 대파입니다. 길쭉길쭉 크게 썰어가지고 100g 준비했습니다. 생강입니다. 크게 썰어가지고 20g 준비했습니다. 사과입니다. 껍질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4등분 했습니다. 한 개입니다. 이 대파는 그냥 송송 이따가 약간 고명 느낌으로 얹을 거예요. 이 대파 준비하시면서 조금만 썰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양고추입니다. 3개입니다. 육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식초를 위한 겁니다. 베트남 고추 송송 썰었습니다. 이것도 식초를 위한 겁니다. 이거는 못 구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청양고추를 대체했고요. 그래서 섞었고 없으시면 청양고추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마른 피키누가 아니고요. 프레쉬인데 냉동해 놓은 거를 구매했습니다. 마른 피키누를 사용하실 거면은 따뜻한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가지고 사용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양고추를 대체해도 된다는 거. 오늘 제일 중요한 족발입니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족발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1.3kg고 가격은 11,000 얼마인가? 이게 국내산 냉장이라 그런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수입 냉동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핏물을 따로 빼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겉에 만약에 보셨을 때 털 같은 게 있으면은 토치로 한번 그슬러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산 사용하실 때는 찬물에 담가서 녹이면서 그때 핏물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게끔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알사태인데요. 어제 뭐 해먹다가 남았어요. 그냥 집어 넣으려고요. 재료는 간단하게 끝이 났으니 바로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에서 넘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추를 이렇게 평평하게 잘 펴갖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부어줍니다. 식초를 붓는 양은 따로 계량을 하지 않고 고추가 이렇게 자작하게 잠기고 그 위로 한 1cm 정도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부피로 따졌을 때 고추 1, 식초 2 이 정도 비율로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훨씬 좋은데 저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 보관은 냉장 보관하시고 2달 지나도 3달 지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 고추 식초를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다가 활용을 합니다. 육수를 빠르게 끓여보죠. 가장 먼저 아까 준비해뒀던 무, 양파, 생강, 길쭉하게 썰어놓았던 대파 반입니다. 반은 남겨두세요. 사과 이렇게 모두 넣습니다. 통후추입니다. 통후추 적당히 한 20개 이렇게 부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넣는 것들은 옵션입니다. 월계수잎입니다. 소포장도 많고 되게 저렴해요.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5개를 넣어줍니다. 정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입니다. 있으시면 치과 냄새 정향을 5개만 넣어줍니다. 팔각입니다. 1개만 넣을 거니까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이 굉장히 진해서 스타니스 1개. 계피분입니다. 통계피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통계피는 사놓으면 이제 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피분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계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티스푼입니다. 2티스푼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저는 5개를 넣겠습니다. 물에 불린 거 아니고요. 겉에 한번 씻어낸 거예요. 딱딱한 거. 메인 재료보다 옵션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옵션은 말 그대로 진짜 옵션입니다. 향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인 맛과 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향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빼셔도 되지만 넣어도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왕 옵션을 넣는 거 저는 이 대추를 넣겠습니다. 이 대추의 은은한 향이 너무 좋아서 한 8개 넣겠습니다. 말린 건대추요. 자, 아까 월계수잎부터 지금 이 대추까지 이건 그냥 옵션입니다. 옵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으시면 패스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저는 이 국물을 먹을 거예요. 고기만 드실 분은 조미료를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뭐 넣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넣겠습니다. 미원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다시다입니다. 2 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4 테이블스푼입니다. 통마늘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따 이 양념을 먹을 때 국물이 이 다진 마늘로 하는 게 조금 더 마늘이 강력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기분 탓입니다. 파인애플 음료 베이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과육이 있는 거를 갈아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 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간장 국간장 빼고 진간장, 양조간장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진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간장 사야겠네요. 한 컵입니다. 설탕입니다. 2분의 1 컵입니다.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2대 1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입니다. 물. 순수한 물. 12컵입니다. 이걸로 12컵 따르려다 보니까 뭐 소꿉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2880ml가 되겠습니다. 근데 1리터짜리로 계량하셔가지고 3리터 계량하셔갖고 넣으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요리술입니다. 맛술, 미림, 미향 뭐든지 좋아요. 2분의 1 컵입니다. 청주입니다. 4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왜 술을 항상 2개씩 사용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미림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미림은 달콤한 맛에 영향을 확실히 주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요. 청주는 그런 맛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시고 그 부분을 물로 사용하셔도 전혀는 아닌데 크게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하는 게 그렇게 아까울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육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육수를 먹을 것입니다. 굉장히 먼 길 오셨습니다. 마지막 재료입니다. 이 노두입니다. 다크 소이 소스, 중국식 아주 진한 검은 간장, 이걸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캐러멜 대신 아주 먹음직스러운 까만 색깔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많이들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터넷 같은 데다 그냥 쌍노두라고 치시면은 그냥 나옵니다. 한국말로 쌍노두. 아니 외국에 계신 분들은 다크 소이 소스라고 치시면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내줄 생각이라 4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맛을 봐드릴게요. 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간장처럼 먹었을 때 아우 짜! 소금처럼 먹었을 때 아우 짜! 이게 아닙니다. 괜히 은근히 짜다 그래야 되나? 이미 간이 맞아 있는 상태라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색깔에 영향을 많이 주고 간에는 살짝 영향을 주지만 저는 보통 이런 간을 해서 삶는 것들은 보통 물과 간의 비율을 10대1 정도로 하는데 12대1로 했습니다. 당연히 쌍노들도 계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제가 계산적입니다. 물론 계산을 잘하진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불을 켜시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 안 넣네 매실. 매실 음료 베이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거 4테이블스푼을 갖다 집어넣고 끓여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지금 이거는 저는 브루스타 쓰고 있잖아요. 이 정도 불이면 적당합니다. 브루스타에서 가장 센 불. 물이 끓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은 막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좀 잔잔하게 끓는다. 이 정도가 되면은 불의 온도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무성애자이기 때문에 물을 꼭 먹을 생각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잘 익히고 싶으면 여기서 10분 정도를 끓여주고 그 후에 고기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얇은 알사태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익고도 남아요. 이따가 중간에 건지든가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족발을 지금 이 한 덩어리 넣어줍니다. 지금 족발을 하나를 삶기에는 이 육수의 양이 좀 많습니다. 이 2개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될 양인데요. 저는 영상이니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아부장의 족발은 지금부터 하는 조리법이 다른 족발집들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총 1시간 10분만 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통으로 집어넣고 이게 다 끓을 때까지 뭐 한 2시간 정도 삶아주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썰면서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30분을 끓이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이시면 훨씬 더 좀 골고루 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 안 덮어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으니까 30분 지나고 나서 불을 끄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건져줍니다. 지금도 색깔은 예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색깔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쌍노드를 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캐러멜 사용하시는 분들은 캐러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 2분의 1컵입니다. 아까 전에 2분의 1컵 넣었잖아요. 이렇게 끓고 나서 여기다가 설탕 2분의 1컵, 그러니까 간장과 설탕의 양은 결국은 1대1이 되는 겁니다. 목장갑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하면은 그냥 여기를 5분 10분 정도를 그냥 방치하고 두시면 조금 있다가 작업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질을 먼저 할 건데요. 손질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그냥 넣고 한 2시간씩 삶아서 속과 겉의 식감이 다른 것도 맛있지만 겉과 속이 좀 비슷하게 익는 거 그런 느낌을 좀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모든 전문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했을 때 좀 편한 방법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손질 방법이 있는데 제 방법은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던 이 부분으로 칼을 넣습니다. 살짝 밑으로, 최대한 밑으로 칼을 뼈에 긁으세요. 뼈랑 맞춰서 긁습니다. 뼈랑 맞춰서 이런 느낌이죠. 밑에서 긁어서 뼈를 이렇게 긁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족발에 한 가지 페이크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게 다 살이 그냥 이만큼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무조건 칼은 조심조심 뼈에 붙여서 고기를 내려줍니다. 저는 지금 이쪽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거 요거까지만 같이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 파트를 잘라내고요. 이제 이쪽 할 거잖아요. 반대편. 동그랬던 데 말고 반대편. 거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그냥 여기 지금 뼈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뼈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 부분을 칼로 살살 해서 이 뼈를 따라서 다시 긁어줍니다. 그냥 뼈를 긁으실 때는 위에까지 칼집을 한 번만 넣으시고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을 먼저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발목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칼집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칼집을 여기다 넣은 상태에서 그걸 따라 칼을 집어넣습니다. 살살살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큰 뼈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움직이는 이 부분에다가 칼을 넣으시면은 이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파트도 떨어뜨려 냈고요. 이 영상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완성된 이 뼈를 보시면은 살이 붙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것도 같이 넣고 삶을 거고 이거를 살은 이따가 뜯어가지고 먹겠습니다. 근데 눌러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만큼이 살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뼈거든요. 여기 뼈에다가 살은 얼마 안 붙어있어요. 근데 이대로 이 뼈까지 삶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으니까
당연히 예상했겠지만 속은 익지 않았습니다. 30분만 삶았기 때문이죠. 이 상태로 집어넣어서 끓이면 이 속과 겉이 익는 속도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뭐 족발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족발을 사용하긴 하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육수를 끓여주시고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다시 집어넣고 끓이는 불세기는 아까와 똑같이 40분을 다시 끓이겠습니다. 40분 있다 뵙겠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으니 바로 꺼내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은 진짜 콜라겐 덩어리예요. 요걸 먹기 위해서 사실은 족발을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요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울 때 썰면은 얇게 썰기도 힘들고 모양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울 때 뜨겁게 드실 거면 당연히 이렇게 썰어야 되는 거고. 뜨거. 바로 이거죠. 저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이 족발.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심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콜라겐 덩어리. 이게 맛있는 거죠. 요거 먹기 위해서 족발을 저는 먹는다 생각을 하는데, 요대로 썰면은 이제 모양이 뜨겁기도 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썰었을 뿐인데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돌아갑니다. 족발집에서 아예 뜨거운 족발이 나오는 거를 많이 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삶아서 그냥 따뜻하게 해서 썰어서 주다든가, 배달 가면 어차피 다 식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개만 먹어볼게요. 와우. 어려운 영상이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벌써 야, 이거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삶은 게 여러분이 평소 드시던 족발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만약에 족발집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씹히는 걸 원하시면 저는 쫄깃쫄깃한 게 좋아서 30분 40분 나눠서 했고, 중간에 뼈를 미리 제거를 했고, 근데 만약에 족발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두 번째 삶으실 때 40분이 아니고 1시간을 삶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건데 전문점 따라잡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똑같은 거보다는 저는 이런 식감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네. 이 족발의 모양을 잡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한 가지, 그리고 요거를 삶아서 바로 다 드실 수도 있지만 못 드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당연하죠. 이 아부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랩입니다. 랩을 놓고 놔줍니다. 랩을 족발을 최대한 당기세요. 이게 콜라겐이라서 나중에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은 이 모양을 잡은 대로 그대로 굳어서 그 모양이 나중에 썰어도 유지가 되거든요. 랩을 최대한 당기면서 동글동글 예쁘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저처럼 하나 하는 게 아니고 2개씩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요대를 싸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두셔도 5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일주일은 아무런 이상 없이 품질 변화 없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랩을 모양을 이렇게 동글동글 잡아서 요대로 식혀서 냉장 보관하시면은 모양이 그대로 잡혀가지고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은 급한 대로 제가 지금 바쁘긴 한데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넣지 마시고 요대로 식은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서 랩으로 싸시면은 더 동글동글 예쁜 모양으로 잘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썰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느낌 아시겠지만 족발집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 나왔죠? 이쪽 부분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것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그 부분의 살과 이 살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게 당연히 더 맛있다 생각하고 족발은 요걸 먹기 위해서 먹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먹는 법은 2가지로 할 건데요, 지금 끄지 마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념이 일단 중요해요. 양념이 맛있네. 이게 족발이 카메라 앵글이 예쁘게 안 잡히네요. 하여간 이 익숙한 모양의 이 족발입니다. 요거는 뭐 새우젓이랑 이런 거 찍어 먹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모양이 지금 삶자마자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썰어버렸잖아요. 얇게 껍질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 돌아가요. 모양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똑바로 모양을 내고 싶으면은 당연히 식혀서 썰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뼈 부분입니다. 이 뼈 부분은 뼈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뜯어내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먹을 게 없어요. 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여기에 살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론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겨우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거를 오늘 영상에서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족발을 맛있게 먹는 법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저한테는 족발 덮밥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잘근잘근 썰을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 전에 돼지 알사태 남은 거 넣었잖아요. 요것도 덮밥에 굉장히 어울리는 이렇게 좀 뻑뻑한 살이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썰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 식용유를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대파 썰어놨던 거, 이거를 굽듯이 싹 볶아줍니다. 살. 저는 파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소스 자체가 맛이 있으니까요. 현재 이걸 구우면서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전분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물 1 테이블스푼을 넣고 물전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흐트러면서 볶지 않고 이렇게 굽듯이 볶겠습니다. 이 정도로 색깔이 나게 구워졌으면은 여기다가 직접 소스를 부어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이거를 따로 위에다 얹겠습니다. 저는
팬에다가 그대로 저는 2분의 1 컵 아까 끓였던 육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다릴 것도 없이 물 전부를 넣고 풀어줍니다. 농도를 맞춰서 전분 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컵에. 그러면은 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끈적이는 소스 농도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담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소스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냉동고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냥 체에다 받쳐갖고 한번 걸르셔가지고 육수만 얼려 놓으셔도 되고요. 냉장 보관하셔도 한 2주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족발이 아니더라도 어떤 걸 삶아 먹거나 할 때 이걸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맛이 나요. 물론 나중에 할 때는 육수를 그걸 그대로 사용하실 거면 물을 추가하시고 간을 또 가감을 하셔야겠죠.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육수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게 씨육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씨육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뭐 anyway 영어 나오네요. 영어. 일단 족발은 이렇게 담아봤고요. 여기 구운 대파 이쪽에다 같이 곁들였습니다. 덮밥입니다. 덮밥은 밥 깔고 고기 얹고 그 위에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만들었던 소스를 위에다가 쭉쭉 뿌려줬어요. 그 소스를 다 쓰진 않았습니다. 한 반 정도 썼어요. 그 간은 취향이니까요. 요 위에 파란 야채는 뭐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고수입니다. 고수. 저는 이게 여기에 굉장히 어울린다 생각해서 싫으신 분은 당연히 안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맛만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먹는 방법 중에 식초 있잖아요. 고추에 재워뒀던 거. 고추 건더기와 식초를 같이 넣어서 이 위에다가 살살살살 뿌려주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이게 소스랑 밥이랑 얘들이 맛이 어떤지 맛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매일매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이 소스하고 고추 식초, 매콤한 맛, 소스의 단짠, 고수의 향기까지. 뭐 고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알사태잖아요. 지금 뻑뻑한 부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뻑뻑하지 않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 소스가 지금 기가 막히거든요. 짜지도 않고. 소스 좋아하시면 소스를 당연히 위에다가 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이번 거는 이거는 100% 뽀록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한 입을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고추와 밥을 얹어서 와 진짜 맛있네. 죽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족발에다가 대파 아까 전에 대충 구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워낙 평범한 조합. 이 새우젓을 조금 얹어가지고 뭐 쌈장 드셔도 되고 뭐들 드셔도 상관없겠죠. 족발도 족발이 맛있지만 이 대파 구운 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영상 보면서 너무 귀찮게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막상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른 분들한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그 만족도를 손님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손님들이 또다시 이 집을 찾는 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족발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쫄깃쫄깃한 족발이에요. 너무 맛있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다 대파까지 얹어서 그 위에다가 고추, 식초 했던 거 있죠? 요거 이 매콤한 고추를 얹어서 새우젓까지 조금만 더. 새우젓은 따로 한 거 아닙니다. 뭐 한 거 아니고 그냥 새우젓이에요. 하나만 딱 더 먹어보고. 오늘 영상 찍느라고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고생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레시피를 찾아오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무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걸 해먹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무를 삶았을 때 처음에는 1시간을 삶던 2시간을 삶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속까지 간이 완벽하게 배고 막 쭉쭉 찢어지는 그런 무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니면 정말로 3-4시간 약한 불에서 은근히 계속 졸여낼 수 있는 건데 가스비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가정에서 오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팁은 고등어 무조림 뭐 하여튼 이 무를 하는 거는 그 다음날 건더기는 그냥 드시더라도 무는 그 다음날 드시면은 예를 들어 저는 영상을 지금 이틀째 하루 지났습니다. 이렇게 무가 속까지 간도 굉장히 잘 배고 이게 쪽쪽 찢어지는 그 맛있는 무가 100% 될 것입니다. 결국은 두꺼운 물에 익히는 거는 얼만큼 오래오래 계속 끓여내느냐가 아니고 불을 뭐 1시간을 끓여서 놓더라도 두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가 지난 거고 여기에다가 소스를 한 컵을 붓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짤 거니까 물도 똑같이 한 컵을 붓고 대파만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 끓이는 시간은 이 무가 속까지 좀 따뜻해질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은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설탕을 2번에 나눠서 넣었잖아요. 그 설탕을 2번에서 나눠서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족발집에서 드시는 그런 족발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달콤함을 과하게 주지 않기 위해서 반을 넣고 저는 이 육수를 이런 식으로도 먹고 밥 비벼서 먹고 소스화 시켜갖고 덮밥으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덮밥이나 이 소스를 드실 때는 이 달콤함이 없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맛이 없어요. 저는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요. 초딩인 맛이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탕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남은 소스는 그냥 대충 걸러가지고 육수만 이렇게 해서 얼렸어요. 저는 이거를 바로 또 해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깝잖아요. 여기다 나중에 물이랑 간이랑 조금만 추가하셔가지고 삶으셔도 굉장히 맛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냉동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끓는 동안 보여드릴 게 바로 이거 족발을 이렇게 랩에다가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왜 알려드리는지는 제가 바로 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랩으로 감싸놨더니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 잘 뭉쳐 있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삶았을 때는 이 껍질과 이 살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콜라겐이 차가운 데서 굳으면서 얘네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거. 냉채 족발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뜨거울 때도 썰었잖아요. 뜨거울 때 썰을 때는 껍질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모양이 구부러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거는 썰면은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데가 떨어지거나 구멍이 난다든가 찢어지거나 하는 게 전혀 일도 없고 흔하게 익숙하게 보시던 그런 모습의 족발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편으로 예쁜 모양으로 담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냉채 족발까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좀 너무 복잡한 영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족발을 저처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삶으셨으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랩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해동시켜서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뭐 어떤 음식이든 그래요. 냉동을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맛있는 걸 왜? 귀한 걸. 자, 이거 바로 끓여서 여기다가 요거 살짝 얹어가지고 무가 어떤지 맛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소스까지 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담아봤고요. 무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지금 이 대파도 끓여냈고 이 족발도 잘 돼 있고요. 일단 무만 먼저 보시는 것처럼 속까지 이렇게 색깔이 잘 먹어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이건 뭐 말할 거 없죠. 이건 뭐 제가 무 성애자인 것도 있고 진짜 이거 뭐 감동입니다. 무는 그냥 감동이에요. 되게 잘 찢어지고 맛있고 이거를 파하고 족발까지 하나만 무하고 파하고 족발의 이 삼박자가 너무 완벽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너무 맛있고요. 이거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하고 제가 맛있고 제가 해놓고 제가 잘난 척하는 거지만 진짜 맛있고요. 이렇게 메뉴 나가시면은 그냥 대박 치실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한테도 분명히 대박을 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 족발 삶는 물은 원래 좀 짭짤한 거거든요. 고기 속까지 간이 배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데다가 겉에다 간을 들어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싱겁게 해버리면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실 거면은 아까 저처럼 소스하고 물을 같이 넣어서 간을 개인적인 기호에 맞추신 다음에 물을 같이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간만 잘 맞으면은 그냥 여러분은 어쩌면 아와부장가의 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